새로울 신, 매울 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먼저 저희 단짝이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준호 변호사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자의가 아닌 방식으로 결석했던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예,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네. 예. 봄 개편이 두렵습니다. 지금. 아직 뭐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알겠습니다. 아닌 방식이면 이제 나경원식인가요? 아니면 안철수식인가요? 아, 빨리 두 분 손을 좀 한번 잡아보세요. 예. 오늘 구독자는 89만 3천 명입니다. 다음 주에는 공약을 발표하게 되겠네요. 예, 라디오 본부에서 라디오 시사팀에서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이벤트가 뭘까 고민하고 회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오늘 뭐 참 큰 뉴스들이 워낙 많아서요. 너무 많아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네. 권오수 2년에 3년. 예, 네. 소위 주포 권오수 2년에 3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판결 보고 저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던데 먼저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죄 나왔고요. 벌금 3억 원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는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 조정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한 시세 조정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유죄긴 하지만 죄가 크지는 않다라는 걸로 이제 들리는 판결 이유 설명이었는데 함께 기소된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의 뭐 선수나 주포들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전주 역할을 했다고 이제 평가받는 손모 씨나 김모 씨 같은 이 2명에 대해서는 가담 사실이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특히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곽상도 의원 판결에 대해서는 공식 논평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논평을 냈습니다. 어떻게 냈어요?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 대통령실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입장을 게시를 했는데요. 일단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동안의 주장이 깨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일 매매를 했던 인물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했다. 라면서 면소 판결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땡 필씨로 이제 판결문에 표시되어 있는 그 선수입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래서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주장을 했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다른 전주들의 경우에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됐다고 대통령실에서는 밝혔습니다. 저는 대통령실 입장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요.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 결과를 조작해서 국민의힘 쪽인가요? 재판 결과에 대해서 자의적 해석을 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쪽에서 주가 조작이 아니라 뉴스 조작이다. 이렇게 냈더라고요. 자, 이런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 건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지난 3년간 이 사건을 꾸준히 취재해온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네. 이 1심 판결 결과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회가 좀 있었어요. 네. 제가 이걸 처음 보도한 게 2020년 2월 17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 3년에서 한 진짜. 일주일 정도 예. 빠지는, 만 3년 거의 걸린 건데, 네. 처음엔 이제 실체도 없다라고 했던 사건이 어쨌든 음. 실체를 인정받고, 오늘 이제 주가 조작 세력들이 유죄가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뭐 네. 형량이나 이게 집행유예냐 실행이냐 뭐 이런 얘기는 있을지언정 네. 유죄가 인정되고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었다. 법원에 의해서 네. 이 점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점이다. 자, 그런데 대통령실 입장과 국민의힘 논평 두 개나 냈어요. 원내대변인 김미애, 네. 원내대변인 장동혁.
뭐 이 대통령실의 입장, 이 재판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정치적인 공방, 법적 공방, 모든 언론 보도는 다 가짜 뉴스임이 드러났다라는 네. 게 기본 인식이에요. 네, 네. 이 입장 어떻게 보셨어요? 전 뭐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네, 마음은 이해가 되고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예. 지금 대통령실은 그 1차와 2차 작전이 지금 있잖아요. 네. 1차 작전에 선수에게 계좌를 맡긴 적이 있다라는 것 말고는 인정한 바가 없어요. 아무것도 인정한 바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제 법원에서 1차 작전은 어쨌든 이게 포괄일제가 안 돼서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이 지금까지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 이제 끝났다라고 논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실제 사실은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저는 네. 이 논평을 보면서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계속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발이 꼬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네. 뭐 누누이 이제 보도를 했지만 법원의 판결이 맞다손 치더라도 네. 그러니까 1차 작전 시기에 것은 포괄일제가 아니어서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라 치더라도 2차 작전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네.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음. 저로서는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뉴스타파에서 예, 전에 예. 이제 관련 보도를 할 임경빈 때 해마. 강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1단계 작전과 2단계 작전에 모두 참여한 쩐주는 김건희 씨가 이제 유일하다. 네. 네. 그렇게 맞아요. 이제 보도를 했었고요. 음. 오늘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는 그러니까 1차 작전 2010년 10월 20일까지로 해서 1차 작전이 끝나는데 그 1차 작전은 일단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2011년까지 이어지는 다른 작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김준우 변호사님. 네. 일단 뭐 포괄일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수없이 말씀을 그렇죠. 드렸으니까 네. 예. 뭐 옛날에 한참 전에 시작을 했어도 하나의 범위와 단일한 방식으로 쭉 범죄가 이어졌으면 2009년부터 이게 시작된 일이니까 네. 하나의 범죄로 봐서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근데 그렇죠. 1차, 2차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를 1차 그리고 2010년 하반기 10월 달부터 2012년까지 있었던 걸 크게 봐서 2차. 네. 법원에서는 뭐 5단계로 나눠서 보긴 했지만 어쨌든 1차, 2차로 나눠서 네. 했는데 1차는 공소시효가 끝났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5단계로 나눴던 맞아요. 것 같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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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법원이 아니라. 근데 네네.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제 확실히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나 주가 방식이 다르고 이제 네. 수사 결과에 따르면 1차 때는 이정필 씨라는 분이 이제 주포로 좀 활동을 했던 것 같고 2차 때는 김기현 씨였나요? 하여튼 이름 얘기도 되는 거예요. 뭐 아, 언론에 네. 보도가 많이 됐어요. 보도가 많이 이미 됐습니다. 네. 아, 예. 그분이 네. 주포로 했던 시기여서 이 작전 네. 방식이 달랐다. 그래서 네. 권오수 씨는 모든 부분이 해당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과담자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작전은 이제 공소시효 도과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 부분을 가지고 부정을 할 수 있냐 긍정을 할 수 있냐 이거는 뭐 나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은 네. 아니 이 정도 주가 조작을 했는데 국민들이 그 의문을 갖는 거는 2년에 3년, 2년에 집행유예 3년. 근데 그 이유가 실패한 시세 조정을 얘기를 했어요. 네. 돈 많이 못 벌었다. 실제로 이제 무죄가 나온 손모 씨, 쩐주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본 걸로 그 예. 법원 보도 자료에 따르면 그렇고요. 네. 근데 권오수 씨가 좀 애매한데 실현된 이익은 8,900만 원이고 미실현 이익이 있는데 그거 아마 주식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서 액수를 측정하기 어려워서 전체 액수를 그냥 8,900으로 간주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시세 조정에서 처벌을 할 때는 미실현 이야기를 포함하는 거고요. 그걸 전 국민이 알게 됐던 건 조국 정경심 건 때 다 알게 됐어요. 미실현 이익도 범죄 액수로 포함한다라는 게 기존 판례예요. 글쎄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어제 곽상도 건도 그렇고 오늘 권오수 씨 건도 그렇고 이 형량이나 뭐 범죄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 대한 국민적인 약간 의문 혹은 울분 뭐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 기자님,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네. 권오수 씨나 또 주가 조작에 같이 관여했던 분들, 김건희 여사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해와셨잖아요. 네. 진짜 그렇게 얼마 실패했습니까?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전을 주도했던 인물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재판받은 분들, 판결받은 분들은 왜 못 벌었냐면 주가를 애써 올려놓고 네. 말하자면 엑시트를 못했어요. 적절한 빠져나가지 시점에. 못했다. 네. 예. 그런데 우리의 김건희 여사께서는 굉장히 좋은 시점에 엑시트를 하셨거든요. 엑시트를 했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10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신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이제 수사도 안 받고 기소도 안 받아서 저희가 이게 재판으로 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 오늘 나온 것과는 좀 다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오늘 이제 무죄 받은 전주가 2명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네. 1명입니다. 아, 예, 1명만 손 씨, 전주고요. 예, 김 씨는 증거사 직원이에요, 이분. 그 리포트 만들었던 분. 네. 어쨌든 많은 언론에서 지금 2명이라고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저도 나와 그렇게 있어요. 네, 알고 아마 한 있었어요. 언론이 잘못 쓰니까 다 따라 쓴 것 같은데 네. 아, 어쨌든 1명이고요. 저도 따라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주를 가지고 지금 얘기가 많은데 그 전에 포괄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저는 이제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니까 상식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제가 조폭 두목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A라는 부하한테 야 5천만 원만 훔쳐와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B라는 부하한테 5천만 원을 훔쳐라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걸려서 이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시킨 사람은 똑같지만 어쨌든 이걸 주도한 사람은 다르잖아요. 네. 실행한 사람은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5천만 원을 누구는 은행을 털어서 갖고 오고 누구는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털었다고 해요. 네. 그럼 이게 범행의 주체가 다르고 음. 방식이 달라서 이게 포괄일제가 안 되는 건가? 음. 지금 제가 이 비유가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1차 작전과 2차 작전 모두 어쨌든 권우수 회장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란 말이에요. 네. 권우수 회장이 이 씨 만나서 의뢰하고 그다음 2차 작전은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의뢰를 했는데 이게 포괄일제가 안 되는 것인가? 여기 변호사가 두 분이나 계시니까 제가 그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사실 오늘 이제 법원을 통해서 나온 거는 재판정에서 선고할 때 그 재판장이 낭독한 대본 네. 그거랑 그 다음에 그걸 요약한 판결문을 요약한 어떤 보도 자료 네. 이 두 개가 지금 나온 거고요. 네. 판결문 1심 판결문을 본 사람은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판사들이 보기에는 1심 법원에서 보기에는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많은데 이들을 원팀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항소심에서도 계속 다투어질 거고요. 국민들의 관심사는 그래서 이 재판이 김건희 여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 중심일 겁니다. 대통령실은 1차 작전 말고는 1차 작전에 전주 역할을 했다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네. 2차 작전에서는 어쨌든 간에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다른 권오수 네, 등이.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민보 기자가 이 부분은 2차 네. 작전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2차 작전 인정된 2차 작전에서라도 네. 에 대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의 수사는 불가피하다. 음.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아니 그렇게 증거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어떻게 조사 한 번 안 하고 수사를 끝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음.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또 저희 보도를 통해서 많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엑셀 파일이 네. 2차 주가 조작 세력의 사무실에서 나왔고 맞죠. 그 내역은 김건희 여사의 실제 계좌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고 네. 또 2차 주가 조작 세력이 문자를 주고 받은 뒤에 곧바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그것이 실행이 되고 7초 거래. 예. 그중에 일부는 김건희 여사 직접 했고 음. 그리고 2차 주가 조작 세력이 주도한 다른 작전주도 거래를 했고 네.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이제 그 뭐 대통령실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냈던 입장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는 입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실도 그렇고 항소심으로 가거나 또는 만에 하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가 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역할을 무죄받은 전주와 동일한 지위로 한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이 논평에서 읽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소위 2차 작전에 그 시민보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돈을 넣고 뭐 계좌를 빌려주고 했을 네. 때 무죄받은 전주와 같은 그런 지위만 있었느냐. 근데 그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위 과정에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하는 자신의 네. 경력 본인이 써낸 거. 그다음에 이 7초 거래는 직접 본인이 그 증권회사에 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 거래를. 그러면 전주의 역할에 국한될 수 있는 거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예, 김준우 변호사님. 적극적인 그 시세 조정 가담 혐의를 했냐, 네. 단순 가담을 했냐. 네. 단순 가담에 또 더 낮은 단계가 있죠. 예를 들어 야 여기 작전주래. 여기 돈을 갑자기 태웠다가 성공적으로 뭐 한 3일 만에 빼서 이익을 실현하면 네. 이걸 자본시장법 위반까지는 안 본다 뭐 이제 이런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다만 뭐 신문부 기자님께서 뉴스타파에서 보도했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2차 작전에서 직접적인 자기 계좌를 가지고 직접 운용 계좌를 했기 때문에 네. 조금 적극적인 시세 조정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 그 실질적인 관계자인 김모 씨와 권오수 회장 그 당시 어떤 연락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수사할 가치가 충분히 있죠. 그동안은 이제 공소시효 부분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켜볼 수 있었다는 입장이면 지금은 적어도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특히 28일 이후에 집중적으로 사고 21년 1월에 이제 매각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네. 씨가.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수사를 충분히 할 가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이제 검찰에서 만약에 혹은 법무부에서 지금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이 검찰에서 처음에 기소를 할 때 14명인가를 기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구속 기소한 사람 있고 불구속 기소한 사람 네. 있고 약식 기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약식 기소들은 거의 전주 수준이거든요. 네. 이 약식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회부를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약식 기소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늘 선고된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주들 수준이 어느 정도냐. 예를 들면 손모 씨는 지금 무죄 나온 손모 씨는 이익 실현을 못 본 사람이라고 치고 네. 이익 실현을 본 주된 전주들은 어떻게 볼 거냐. 이것까지 보고 수사를 하겠다. 이게 검찰이 칠 수 있는 수사를 딜레이 시킬 수 있는 마지막 실드다. 논리적 전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까지 하고 나서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럼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자, 거죠. 네. 김건희 여사는 저렇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 대통령실은 전주 무죄 이게 강조돼 있습니다. 네. 단순 전주입니까? 단순 전주라고 보기는 당연히 어려워 보이고요. 예. 뭐 그건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 오늘 그 무죄 나온 전주는 재판 과정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제 네. 판사가 당신의 평소 투자 성향은 어떠냐. 아, 그 이분은 돈을 엄청 많이 굴리시는 분인데 주식으로 한 100억 굴리시는 분인데 그 중에서 도이치모터스는 포트폴리오 일부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과 이제 주가 조작 세력 간의 문자 메시지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 거기에 구체적인 작전의 모의는 없고 네, 뭐 항의라든가 뭐 자랑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내용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다른 거죠. 판례도 보면 어떤 사람이 내 전 재산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한 번에 넣었어. 태운다. 네. 이거하고 내가 이만큼 있는데 100억이 있는데 그중에 10억을 넣었다라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렇죠. 다른 종목은 우량주 많이 내가 투자했고요. 네, 이것만 제가 어떻게 얘기 듣고 투자한 거예요. 라는 거하고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전 재산을 다 태울 수 있었을까. 이 케이스가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 씨의 경우는 전자에 매우 가까워요. 그래서 같은 전주라고 치더라도 같게 볼 수 없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전주도 아니고 네. 그렇죠. 실제 손가락 그쪽 용어로 손가락 그다음에 내부자 네. 이렇게 평가받을 여지가 있어요. 실제 잠시만요. 오늘 이제 예. 잠시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김건희 특검 민주당 쪽에서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라도 180석을 모아서 정의당하고 야당 다른 야당 그다음에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라도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라는 정도가 나왔어요. 자, 이 재판이 특검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처럼 뭐 특검은 아니고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작용이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어쨌든 지금 마음엔 안 들지만 네. 권오수 회장이 지금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사실 이걸 넘긴 어렵거든요. 그렇죠. 핵심 상한선을 정해줬어요. 네, 상한선을 정해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사가 만약에 지금 합리적 의심이 되는 대로 돼가지고 뭔가 진술을 확보하거나 증거를 좀 더 확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 형량이 집행유예인데 요럴 때 이걸 가지고 특검까지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좀 그러니까 수사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특검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이 조금은 국민적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거 하고 나서 수사가 만약 진척이 당장 안 된다면 의심받을 거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정하냐. 네.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정치적 시험대에 먼저 오를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시민보 기자님 특검의 필요성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관계를 전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검찰의 행태로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해요. 네, 예.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어떻습니까? 전망, 특검 전망. 비교를 하자면 이제 어제 나왔던 곽상도 전 의원의 이제 네. 뇌물죄 관련된 부분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라고 이제 네, 선언을 대장동에다가. 했습니다. 뭐 네. 말하자면 이제 55%. 그거는 자, 어제 줄여주셔야 재판도 됩니다. 부족했다라는 얘기인 거고 네. 예, 같은 사례가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도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그걸 예.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 뉴스 신세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